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셨나요? 이제 완전한 봄이 온 것 같습니다. 3월 23일 목요일 새벽 3시에 연준의 금리 인상 발표가 있어요. 에코프로는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하고요. 챗 GPT에게 물어봤습니다. 차이나 전기차의 전망을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있는데요. 23일 목요일 새벽 3시에 금리 인상 결정이 있고요. FOMC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금리 인상은 아마도 0.25%로 마무리될 것 같아요. 금리 인상이 0.25%로 발표가 나면 주가는 상승할 것 같습니다. 미국 투자 전문지인 인베스터 비즈니스 데일리에 따르면 워런 버핏은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사태 이후 약 16조 원의 손실을 봤다고 해요. 해당 매체에 따르면 워런 버핏은 금융주를 선호하는데요. SVB 파산 사태 이후 미국 금융주가 폭락하면서 손실을 많이 봤다고 합니다. 버핏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엘리 파이낸셜, 뉴욕 멜론 은행 등에 투자하고 있는데요. 해당 매체에서는 워런 버핏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투자에서만 43억 달러의 손실이 난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앞서 버핏은 지역은행 지분을 미리 처분해 피해를 줄였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그의 투자 포트폴리오 중 금융주 비중은 여전히 높은 편으로 알려져 있어요. 특히 버핏이 최대 주주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올 들어 12.8%나 떨어졌답니다. 버핏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지분을 12.6%를 소유하고 있고요. 이번 주 주말 바이든과 워런 버핏, JP 모건 CEO는 긴박한 회담이 있었어요. 아마도 바이든은 부실은행 관련해 워런 버핏과 JP 모건의 자금을 끌어들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미국의 금융권은 긴박한 상황이고요. 월요일이나 화요일 정도 회담의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차이나 전기차 주가가 답답해서 챗 GPT에게 물어봤어요. 챗 GPT는 아래와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 몇 년간 전기차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2025년까지 전기차의 판매 비율을 25%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또한 중국 정부는 전기차 관련 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기존의 화석 연료 차량을 대체하는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차이나 전기차 ETF는 전반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산업군에 속합니다. 특히 중국 내 전기차 제조업체인 비아디, 니오, 샤오펑 등의 기업들은 현재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중국 내에서 인기가 있는 전기차 브랜드입니다. 그러나 차이나 전기차 ETF를 투자할 때에는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중국 증시의 경우 대외적인 정치적인 요인 등으로 급격한 변동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중국 증시에 대한 이해 분석 그리고 적절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합니다. 라고 챗 GPT는 대답을 했어요. AI의 발전 속도가 정말 무서운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네이버에서 검색을 했는데 지금은 질문을 하면 AI가 바로 대답을 생성해줘요. 또 다른 산업의 변화가 시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AI 시대의 최대 수혜주는 어딜까? 라는 질문이 있어요. 챗 GPT가 불러온 AI 열풍 이후 미국 월가는 어떤 기업이 AI 시대의 승자가 될 것이냐에 주목하고 있어요. 세상 변화와 그 변화가 가져올 수익에 가장 민감한 미국 월가인 만큼 AI가 어떤 분야와 어떤 기업을 성장시킬지를 탐색하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골드만삭스, 크레디트 스위스 등 주요 대형 투자회사 및 투자은행들은 AI 시대 최대 수혜를 입을 기업들의 예상 목록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데요. 이 중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토픽으로 꼽히는 곳이 반도체 업체인 엔비디아라고 합니다. 앞으로 반도체는 전기차와 자율주행, 그리고 AI까지 그 산업의 성장이 무서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SOXL은 꼭 투자해야 할 종목인 것 같아요. 에코프로에 대한 압수수색이라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금융당국이 코스닥 상장사인 에코프로의 전 현직 임직원의 주식 불공정 거래 의혹을 포착하고 강제 수사에 착수했답니다. 금융위원회 특별사법경찰과 서울남부지검이 16일부터 양일간 충북 청주시 에코프로 본사에 수사 인력을 보내 내부 문서와 컴퓨터 저장 장치를 압수했다라고 하고요. 당국과 검찰은 2020년, 2021년 에코프로 전 현직 임직원이 미공개 정보 등을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한 뒤 부당이득을 얻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에코프로 내 불공정 거래 의혹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랍니다.
앞서 이모전 에코프로 회장이 2020년 1, 2월과 2021년 8, 9월쯤 미 공개 정보로 11억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작년 10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35억 원을 선고받기도 했다는데요. 당시 이 전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에코프로 및 에코프로 BM 전 현직 임직원도 징역 1년에서 1년 6개월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여러가지 의견이 많은데요. 일부에서는 공매도 세력이 돈을 벌기 위해 일부러 금융당국에 신고를 해 조작을 하고 있다 하고요. 일부에서는 이 사태로 에코프로의 주가를 비관적으로 보고 있어요. 이러한 부분이 사실이건 아니건 간에 결과가 나와봐야겠지만 과거에도 이런 사례는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우리나라의 주식에 대해서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아무튼 이 사태가 좋은 방향으로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배터리 시장 점유율 1위인 중국의 CATL이 지난해 한국계 배터리 3사를 넘어서는 실적을 올렸다고 하는데요. CATL은 특히 값이 상대적으로 싼 LFP 배터리 가격 우위를 바탕으로 시장 점유율을 급속히 높여가고 있다는데요. 19일 에너지 전문 시장조사 기관에 따르면 중국의 CATL은 지난해 시장 전망치를 웃도는 호실적을 냈다고 해요. CATL의 작년 매출은 약 62조 4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152%가 증가했고요. LG 엔솔을 비롯해 삼성 SDI는 20조 1천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고요. SKO는 7조 6천억 원 등 한국계 3사의 작년 매출을 모두 합한 것보다 많았다라고 합니다. 순이익 부분도 크게 늘었는데요. CATL이 작년 순이익은 5조 8천억 원으로 작년 대비 92.9%가 증가했고요. LG 엔솔과 삼성 SDI 순이익은 각각 7천억 원, 8천억 원이었고요. SKO는 1조 원대 순손실을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최대 배터리 시장은 CATL을 비롯한 중국 업체들이 LFP 배터리 가격 경쟁력을 내세워 빠르게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요. 앞으로의 전기차 시장은 규모의 경제를 바탕으로 가격 경쟁률과 품질 경쟁률이 우수한 업체가 시장을 선점 독식할 것 같습니다. 3천만원대 전기차가 대세가 될까 최근 완성차 업계에서는 저가형 전기차가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전기차 시장은 정부의 친환경 보조금을 통해 보급이 확대됐지만 해가 가면서 보조금 규모는 축소되고 있고요. 누가 더 저렴하면서 고품질의 전기차를 내놓을지 본격적인 전기차 경쟁이 시작됐다는 평가예요. 폭스바겐은 소형 SUV 전기차인 ID.2올 콘셉트카를 공개했고요. 니로 전기차보다 조금 작은 크기로 1회 충전 시 450km를 달릴 수 있고 가격은 3,500만원 이하의 가격으로 2025년 출시될 전망이라고 해요.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전기차 보조금이 2-3년 내로 없어질 것이라며 품질은 당연히 유지하면서 가격 경쟁력이 없으면 전기차 판매는 어려워질 것이라며 얼리 어답터를 위한 모델이 아니라 주력 모델이 되면 규모의 경제가 돼야 하기 때문에 본격적인 전기차 전쟁의 시작점이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그전까지 전기차 시장은 부모님이 해주는 밥으로 먹고 살았지만 앞으로는 경쟁 속에서 살아남는 자가 전기차 시장을 차지할 것 같습니다. 쌍용차인 토레스 전기차가 비아디 배터리를 탑재하고 곧 출시 예정이라고 해요. 외부 디자인은 뭔가 메탈리컬하면서 샤프하게 빠진 것 같고요. 실내 디자인 또한 전기차다운 LED 모니터를 많이 탑재한 것 같습니다. 쌍용차 최초로 레벨 3 수준의 자율주행 기술과 오프로드에 특화된 터레인 주행 모드가 추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고요. 배터리는 기존 LG 엔솔의 것이 아닌 중국 비아디에 납품받는 71.7kWh 용량의 리튬 인산철 배터리가 탑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회 충전 시 400km 이상의 최대 주행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되며 기존 코란도 이 모션의 아쉬웠던 307km 주행거리와 다른 행보를 보일 전망이라고 합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심화되고 있는데요. 바이든은 2차 전지와 반도체로 중국을 한방 때렸어요. 곧 중국에서 반발이 있을 것 같은데요. 중국은 히토리를 무기 삼아 미국과 유럽에 대응을 할 것 같습니다. 미중 무역전쟁이 심화되면 양쪽 다 개피를 보게 될 거예요. 시점은 언제일지 몰라도 미국과 중국은 적정한 선에서 타협점을 찾을 것 같습니다. 남아있는 주말 저녁 잘 보내시고
다음 주도 힘차게 달려봐야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